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국회 휴직일을 맞아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여야 정치권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20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각오는 더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경북 김천시의 새로운 일꾼이자 기재부 차관을 역임한 제1야당의 예산 전문가,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에 8월 임시국회 개회 전부터 상당히 좀 바쁘게 보내셨던데요. 내내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민들과 또 민심을 나눴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일명 그 송원석의 행복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지역민들과 많이 만났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행복버스 프로그램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접촉해서 간담회도 하고 지역 민원도 청취하고 앞으로 우리 김천 사회 지역에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사실 선거 전에도 골짜기마다 다 다녔지만 선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찾아서 당선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도 하고 또 이번 여름이 특히 굉장히 더웠습니다. 폭염과 그랬죠. 가뭄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이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농민들의 현재 민원이 뭔지, 아픔이 뭔지 그들 예.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들 청취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녀보니까 예. 많은 농민들께서 민원성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아, 날이 이렇게 더운데 네. 에어컨이 없다. 또 우리 마을 안길을 좀 더 포장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좁다. 이런 걸 확장해달라. 이런 지역 민원성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이슈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께서 당신의 어떤 아픔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자들,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가 없다. 제발 청년들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예.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보름 정도 계속 지역을 다녔는데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정책적인 이슈까지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었던 대단히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름 내내 곳곳을 다니시면서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다 들어주셨는데 또 지역민들께서는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또 감사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만큼 우리 지역 사랑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본회의에서 취임 선서 당시에 김천의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그 상생과 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밝히셨어요. 특히 지금 현재 김천의 구도심과 혁신도시 사이에 뭔가 좀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뭐 또 지역 관련 법안도 또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갈등 관계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혁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라 김천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제 이전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옴으로써 인구도 다소 늘었고요. 한 10,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역민과의 관계에서 공공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요. 그리고 김천시 원도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공공기관과 공원과 이런 것들이 완비된 새로운 어떤 정주 여건, 정주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반면에 구도심에서는 혁신도시가 생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또 인구 한 반 정도는 또 혁신도시 이전을 해가면서 예. 상대적인 어떤 결핍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예. 양쪽을 좀 균형 있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1호 법안으로 그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번에 새로 한 것이 이제 특히 우리 혁신도시, 김천 혁신도시에 필요한 게 보건소나 응급 의료 시설입니다. 기초적인 시설이죠. 예, 그런 여건 상대적으로 의료 여건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응급 의료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거기에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그 혁신도시 내에 빈 공터가 좀 있는데요. 미분양된 이런 데 대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거를 육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입주한 기관에 대해서 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심에도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또 사업들이 들어감으로써 양쪽 지역이 그런 갈등 관계나 이런 것 없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김천시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상황 그리고 의원님의 또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 좀 예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하면은 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그리고 기재부 2차관까지 역임을 하신 만큼 그 경제 전문가이자 예산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마침 당정청이 고용 쇼크라고 하면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합의를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그 예산이 그 재원이 되는 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하고 복지도 하고 SOC도 하고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해야만 예. 되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최근의 상황은 청와대에서부터 우리 내각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을 해가지고 왔는데 예. 지난 1년간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는 가장 최악의 결과입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급등하였죠. 실업은 실업률대로 엉망이 되었죠. 수출도 잘 안 되죠. 기업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역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마저도 우리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 이게 삶의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단기적으로 땜빵으로 재정에서 일부를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들의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육성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돈이 있다고 해서 재정에서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결과적으로 봐 수치 자체에서 벌써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다. 후세에 언제쯤 정리가 되겠지만 가면은 정책 실패의 하나의 큰 사례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걱정이 앞서서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기 전에 정말 잘못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빨리 잊어버리고 예.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창의적인 정신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또 특히 예결위 위원이시니까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그 결산 심사에도 참석을 하시고 앞으로 또 예산안 처리에도 참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좀 꼼꼼하게 심사를 좀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예, 네.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정부안은 아니고요. 민간의 자문위에서 발표를 했고 정부안은 9월 말쯤에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더 많이 오래 내면서 수령 시기는 더 늦게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당연히 국민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죠.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 국민을 정말 경악해 하고 분노케 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를 입안하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거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많이 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나중에 받게 되고 예. 저소득자들은 적은 돈을 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자기가 내는 돈보다는 나중에 받는 돈이 훨씬 많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재정에서 지난 정부 때까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 주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입을 해서 내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많이 내라 하고 나중에 더 적게 준다는데 예. 이게 그럼 과연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진짜 이게 내가 나중에 진짜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강제보험이 아니라 임의보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30, 40대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30, 40대가 대한민국 사회의 중추 집단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인데 이 30, 40대 젊은 층에 대해서 국민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가 불안하게 만들었대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업률이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예. 당장 자기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아울러 지금 최근에 교육부에서 입시제도 개선을 했지만 발표했죠. 1년 동안 끌다가 결국 맹탕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입시제도 조정이라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고 갈등이 많은 것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성과다. 이런 식의 궤변을 일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30, 40대는 본인들의 실업이 문제가 당장이 문제가 되고 국민연금에서 미래가 걱정이 되고 교육제도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나의 다음 세대까지 걱정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 나라의 30, 40대 중추 집단 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도 의원님께서 또 초선 의원으로서 의지와 열정이 넘치시는데 방금 전에 또 한국당의 의원 연찬회에 다녀오셔서 더욱더 지금 열기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의원 연찬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오늘 연찬회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 연찬회에 있다 왔는데 아직 결론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야당이다. 야당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현재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준 위원장께서 오셔서 네. 계파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치 논쟁, 정책 논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국가주의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 국가가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런 이야기를 벌써 했거든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당시는 그때만 해도 민간이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도 없었고 민간 경제가 제도 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재원을 가지고 있던 정부가 나서서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아갈 건가 이런 걸 정책을 개발해냈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는 경공업 중심이었던 그러니까 섬유나 가발이나 이런 걸 팔던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중공업을 가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 확충이 되고 난 이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가자고 해서 민간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민간이 굉장히 성숙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 거고 민간의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경제가 성숙돼가는 그런 단계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인드가 그렇게 가지 못한 점이 있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이 더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에서도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연찬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질문은 사실 당의 쇄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모시고 듣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당돌한 새내기가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한국당의 앞날을 위해서 당돌하게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김천시 송원석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